여러분, 거울을 보실 때마다 손등이나 얼굴에 생긴 갈색 반점들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검버섯을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수년간 다양한 의학 논문과 임상 사례들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검버섯은 단순한 피부 노화가 아니라 우리 몸속 간과 혈관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70대 후반의 한 어르신께서 6개월 만에 손등의 검버섯이 80% 이상 옅어진 사례를 목격했는데요. 그분이 하신 일은 특별한 시술이나 비싼 화장품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검버섯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지난 10여 년간 노화와 관련된 피부 질환, 특히 색소 침착에 대한 국내외 연구 자료들을 분석해왔습니다. 수백 편의 논문과 임상 보고서를 검토하면서 검버섯이 단순히 피부 표면의 문제가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검버섯을 발견하고도 나이 들면 다 이렇지 뭐라고 생각하시며 방치하시는데요. 그 사이에 우리 몸속에서는 더 큰 문제들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 어르신들 중에는 검버섯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동시에 만성 피로, 소화불량, 혈압 문제 등을 겪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이런 증상들이 모두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닙니다. 이 모든 게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72세 김모 어르신은 3년 전부터 손등과 얼굴에 검버섯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겠지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검버섯이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몸이 자주 붓고 소화도 잘 안 되고 항상 피곤하셨다고 합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더니 간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났고 지방간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식습관 개선을 권하셨지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셨대요. 그러던 중 간 건강에 좋다는 음식들을 찾아보시고 식단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특정 채소 주스를 드시고 저녁에는 간 해독에 도움이 되는 식품들을 챙겨 드셨죠. 6개월 후 다시 검진을 받으셨을 때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놀랍게도 손등의 검버섯이 눈에 띄게 옅어져 있었습니다. 이 어르신의 경우처럼 검버섯은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읽고 근본 원인을 해결했을 때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크게 5가지를 다룰 예정입니다. 먼저 검버섯이 왜 생기는지 그 근본 원인부터 파헤쳐 볼 거예요. 단순히 자외선이나 노화 때문이라는 표면적인 이유가 아니라 우리 몸속 간과 혈관, 호르몬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상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검버섯을 개선하는데 실제로 도움이 되는 핵심 식품 5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각 식품이 어떤 성분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언제 어떻게 먹어야 효과적인지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또한 신체 부위별 맞춤 솔루션을 다룰 거예요. 간부터 시작해서 피부까지 우리 몸의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개선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죠. 검버섯, 의학 용어로는 노인성 흑자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피부의 멜라닌 색소가 국소적으로 과다하게 침착되면서 생기는 갈색 반점입니다. 보통 50대 이후부터 손등, 얼굴, 팔 등에 나타나기 시작하죠. 많은 분들이 자외선 때문이라고만 알고 계시는데 자외선은 촉발 요인일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 몸속에 있어요. 간 기능이 저하되면 몸속 독소와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쌓인 독소들은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피부세포에 손상을 입히죠. 손상된 피부세포는 방어 기제로 멜라닌을 과도하게 생성하게 되고 그 결과가 바로 검버섯입니다. 또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피부에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피부 재생 능력이 떨어지고 색소 침착은 더욱 심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경고 신호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대사 기능 전반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정말 큰 가치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검버섯 하나를 없애는 게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건강한 피부와 몸을 유지하는 방법을 배우시게 되는 거예요.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여러분의 가족이나 지인분들과도 꼭 공유해 주세요.
자, 이제 검버섯이 생기는 근본 원인을 깊이 있게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피부에 생긴 반점이지만 그 뒤에는 복잡한 신체 시스템들이 얽혀 있어요. 먼저 간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입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먹는 음식, 마시는 물, 심지어 숨쉬는 공기를 통해 들어온 독소들을 걸러내고 분해하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간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을 자주 드시거나 술을 드시거나 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하시면 간에 부담이 가중되죠. 간이 제 기능을 못하면 독소가 혈액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이 독소들은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염증을 일으키고 특히 피부세포를 공격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65세 이 모 어르신은 평생 건강하게 사셨는데 퇴직 후 운동량이 줄고 식사가 불규칙해지면서 몸무게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특히 배가 많이 나오셨는데 이게 바로 내장 지방이 쌓이기 시작한 신호였어요. 내장 지방은 단순히 살이 찐 게 아니라 간 주변에도 지방이 축적되는 지방간으로 이어집니다. 지방간이 생기면 간세포가 지방으로 뒤덮여서 제 기능을 못하게 되죠. 이 어르신은 그때부터 손등과 얼굴에 검버섯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간 건강이 악화된 결과였던 거죠. 다음으로 혈관 건강을 살펴볼게요. 혈관은 우리 몸의 고속도로입니다. 영양분과 산소를 실어 나르고 노폐물을 수거해서 간과 콩팥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에 산소와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피부세포는 영양 부족 상태가 되고 재생 능력이 떨어지면서 색소 침착이 심해지죠.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혈관 건강이 이미 상당히 나빠진 상태예요. 이런 분들일수록 검버섯이 더 쉽게, 더 많이 생깁니다. 호르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감소하는데요. 에스트로겐은 피부의 탄력과 수분을 유지하고 멜라닌 생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줄어들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멜라닌이 과도하게 만들어져서 검버섯이 생기기 쉬워지죠. 남성분들도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면서 비슷한 현상을 겪습니다. 그리고 염증이 있습니다. 만성 염증은 우리 몸속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불입니다. 스트레스, 수면 부족, 나쁜 식습관, 운동 부족, 이 모든 것들이 체내 염증을 키웁니다. 염증이 지속되면 세포가 손상되고 피부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멜라닌을 더 많이 생성하죠. 결국 검버섯이 생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외선입니다. 자외선은 촉발 요인이에요. 이미 간 건강이 나빠지고 혈관 순환이 안 좋고 호르몬이 불균형한 상태에서 자외선을 쪼이면 검버섯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몸속 건강을 먼저 바로잡는 거예요. 이렇게 간, 혈관, 호르몬, 염증, 자외선, 이 모든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검버섯이 생기는 겁니다. 단순히 피부 표면만 관리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검버섯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핵심 식품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식품이 왜 좋은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꼼꼼하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간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켜서 독소를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 배출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서 피부 세포를 보호하고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되죠. 연구에 따르면 브로콜리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간 수치가 개선되고 피부 색소 침착이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브로콜리는 가볍게 데쳐서 드시는 게 좋아요. 너무 오래 끓이면 설포라판이 파괴될 수 있으니까 3에서 4분 정도만 살짝 데치시고 올리브유에 살짝 볶거나 샐러드로 드셔도 좋습니다.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녁에는 소화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단,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은 과다 섭취를 피하셔야 합니다.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갑상선 호르몬 합성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하루 1컵 정도가 적당합니다. 두 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는데요. 비타민 A는 피부 재생을 촉진하고 멜라닌 과다 생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당근은 간 건강에도 아주 좋아요. 간세포의 재생을 돕고 간에 쌓인 지방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주죠. 당근은 생으로 드셔도 좋고 주스로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특히 당근 주스를 아침 공복에 드시면 간 해독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당근 2개에서 3개의 사과 반 개, 레몬 약간을 넣어서 갈아 드시면 맛도 좋고 효과도 배가 됩니다. 당근은 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높아지니까 올리브유 한 스푼을 넣어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다만 당근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피부가 일시적으로 노랗게 변할 수 있습니다. 이건 카로틴 혈증이라고 하는데 섭취를 줄이면 금방 정상으로 돌아오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루 당근 2개 정도가 적당해요. 세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요. 안토시아닌은 혈관을 보호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탁월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피부에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고 색소 침착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죠. 또한 블루베리는 간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에게서 피부톤이 균일해지고 색소 침착이 감소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생으로 드셔도 좋고 냉동 블루베리를 요거트에 섞어 드셔도 좋아요.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드시면 됩니다. 하루 한 줌 약 50g에서 80g 정도가 적당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과다 섭취 시 혈당이 올라갈 수 있으니 조금씩 나눠서 드세요. 네 번째는 녹차입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카테킨은 항산화 작용이 아주 강력해서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또한 녹차는 간 기능을 개선하고 지방간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죠.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서 검버섯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녹차는 하루 2잔에서 3잔 정도 드시는 게 좋아요. 너무 진하게 우려내면 카페인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실 수 있으니까 적당히 우려내시고 오후 3시 이후에는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녹차를 드실 때는 80도 정도의 물에 2분에서 3분 정도 우려내시면 됩니다. 끓는 물에 우려내면 카테킨이 파괴될 수 있어요. 주의할 점은 빈속에 너무 많이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 식후에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다섯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라이코펜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토마토는 간 건강에도 좋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되죠.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에게서 피부의 자외선 저항력이 높아지고 색소 침착이 줄어든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토마토는 익혀서 드시는 게 더 좋아요. 라이코펜은 열을 가하면 체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지거든요. 토마토 스프나 토마토 소스 또는 올리브유에 살짝 볶아서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하루 토마토 1개에서 2개 정도가 적당하고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주의할 점은 위산과다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공복에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 식후에 드세요. 이렇게 5가지 식품을 꾸준히 다양하게 섭취하시면 검버섯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건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드시는 게 아니라 골고루 드시는 거예요. 우리 몸은 다양한 영양소가 균형 있게 들어올 때 가장 잘 작동하거든요. 그리고 이 식품들은 단순히 검버섯만 개선하는 게 아니라 간 건강, 혈관 건강, 전반적인 몸의 항산화 시스템을 강화시켜줍니다. 좋은 식품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어떻게 먹느냐도 정말 중요합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섭취 타이밍과 방법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최적의 섭취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일 때는 간 해독에 좋은 음식을 드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간은 밤사이 열심히 해독 작업을 하거든요. 아침 공복에 당근 주스나 레몬물을 드시면 간이 배출하려는 독소들을 더 빠르게 몸 밖으로 내보낼 수 있어요. 당근 주스는 당근 2개에 사과 반 개, 레몬 약간을 넣어서 만드시면 되고요. 레몬물은 미지근한 물 한 컵에 레몬 반 개를 짜서 드시면 됩니다. 공복에 드실 때는 너무 자극적이지 않게 천천히 드시는 게 좋아요. 공복 섭취 후 30분 정도 지나서 아침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식사 30분 전에 녹차나 블루베리를 드시면 좋습니다. 녹차의 카테킨 성분은 식사 전에 섭취했을 때 지방 흡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기름진 음식을 드실 예정이라면 식전에 녹차 한 잔을 드시면 간에 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도 식전에 드시면 혈당 상승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어서 좋아요. 브로콜리와 토마토 같은 식품들은 식사와 함께 또는 식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 식품들에 들어있는 지용성 비타민들은 기름과 함께 섭취했을 때 흡수율이 높아지거든요. 예를 들어 점심 식사로 현미밥과 생선구이를 드셨다면 함께 브로콜리와 토마토 샐러드를 곁들이고 올리브유 드레싱을 뿌려 드시는 거죠. 이렇게 하면 영양소 흡수가 극대화됩니다. 여름철에는 토마토나 블루베리처럼 수분이 많고 시원한 성질의 식품을 더 많이 드시는 게 좋아요. 더위로 인한 체내 염증을 줄이고 피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겨울철에는 브로콜리나 당근을 따뜻하게 조리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 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조리법도 중요합니다. 브로콜리는 짧게 데치고 토마토는 익혀서 당근은 생으로도 좋고 살짝 볶아서 드셔도 좋아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당근이나 블루베리를 드실 때 양을 조절하셔야 해요.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하루 2회에서 3회 나눠서 조금씩 드세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녹차의 카페인이 부담될 수 있으니 오전에만 드시고 오후에는 카페인 없는 허브차로 대체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칼륨이 많은 토마토를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루 권장량을 지키시고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제 우리 몸의 각 부위별로 어떻게 관리해야 검버섯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검버섯은 피부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 몸속 장기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간부터 시작합니다. 간은 해독의 중심입니다. 간이 건강해야 몸속 독소가 제대로 배출되고 피부도 깨끗해져요. 간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알코올을 줄이는 겁니다. 술은 간세포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키거든요. 일주일에 최소 3일은 금주하시는 게 좋아요. 또한 가공식품과 기름진 음식을 줄이셔야 합니다. 햄, 소시지, 인스턴트 식품에는 간에 부담을 주는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어요. 대신 간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드세요. 앞서 말씀드린 브로콜리, 당근은 물론이고 아침에 따뜻한 물에 헛개나무차를 우려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간 건강을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도 아주 중요합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가 간이 가장 활발하게 해독작용을 하는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에는 꼭 주무셔야 해요. 혈관이 깨끗해야 피부에 영양과 산소가 충분히 공급됩니다.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호두, 아마씨, 등푸른 생선이 좋습니다. 일주일에 2회에서 3회는 고등어나 삼치 같은 생선을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또한 혈관을 막히게 하는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은 피하셔야 합니다. 튀긴 음식, 패스트푸드, 과자 같은 걸 줄이세요. 혈관 건강에는 운동도 필수입니다. 하루 30분 정도 빠르게 걷기만 해도 혈액순환이 크게 개선됩니다. 당뇨나 전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인슐린 저항성이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혈당 조절이 안 되고 이게 혈관을 손상시켜서 결국 피부에도 영향을 미치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려면 탄수화물 섭취를 조절하셔야 합니다. 흰쌀밥, 흰빵, 면류를 줄이시고 현미, 통밀, 귀리 같은 통곡물로 바꾸세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많이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신장은 노폐물을 걸러내는 기관인데요. 신장이 약해지면 독소가 혈액에 쌓이고 이게 피부로 나타납니다. 신장을 보호하려면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해요.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세요. 단,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해서 수분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또한 짠 음식을 줄이셔야 해요. 나트륨 과다 섭취는 신장에 부담을 주거든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비타민 D나 종합 비타민을 드시는데요. 과다 복용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이라서 체내에 축적되는데 과다하면 신장에 부담을 주고 혈관에 칼슘이 침착될 수 있어요. 비타민 보충제는 혈액 검사를 통해 결핍이 확인됐을 때만 적정량을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제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습관들을 알려드릴게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생활 습관이 엉망이면 소용이 없습니다. 매일 아침 햇빛을 쬐세요. 아침 햇빛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조절하고 비타민 D 합성을 돕습니다. 단 10분만 산책하셔도 좋아요. 아침 햇빛은 자외선이 강하지 않아서 피부에 부담이 없고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오전 10시 이후부터 오후 3시 사이에 강한 자외선은 피하셔야 해요. 충분한 수면입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은 주무셔야 해요. 특히 밤 11시 이전에 주무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밤에 세포 재생과 해독 작업을 하거든요. 수면이 부족하면 간 기능이 떨어지고 피부 재생도 제대로 안 됩니다.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마세요.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격렬한 운동보다는 매일 꾸준히 할 수 있는 가벼운 운동이 좋아요.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 계단 오르기, 맨몸 스쿼트 같은 운동이면 충분합니다.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땀을 통해 노폐물이 배출되며 스트레스도 해소됩니다.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체내 염증을 증가시키고 호르몬 불균형을 일으킵니다. 매일 10분이라도 명상이나 심호흡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조용한 곳에 앉아서 눈을 감고 천천히 깊게 숨을 쉬세요. 들이쉴 때는 4초, 참을 때는 4초, 내쉴 때는 6초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피부 보습입니다. 검버섯이 있는 부위는 특히 건조해지기 쉬우니까 보습을 철저히 하셔야 해요. 샤워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피부가 촉촉할 때 발라야 수분이 잘 잠깁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습관들도 있습니다. 과도한 음주입니다. 술은 간에 직접적인 손상을 줍니다. 한 잔의 술도 간에는 부담이에요.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술은 최대한 줄이시거나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평생 매일 소주 한 병씩 드시다가 65세에 지방간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때부터 술을 완전히 끊으셨는데 1년 후에는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손등의 검버섯도 많이 옅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흡연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피부로 가는 산소 공급을 차단합니다. 또한 담배 연기에 들어있는 수천 가지 화학물질들이 피부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가속화시켜요.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검버섯이 훨씬 빨리 많이 생깁니다. 과도한 자외선 노출입니다. 자외선은 검버섯의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예요. 야외 활동을 하실 때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세요. SPF 30 이상, PA 3+ 이상 제품을 선택하시고 2시간에서 3시간마다 덧발라주셔야 합니다. 불규칙한 식사입니다. 한 끼를 거르거나 폭식하는 습관은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간에 부담을 줍니다.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적당한 양을 드시는 게 중요해요. 특히 아침을 꼭 드세요. 과도한 당분 섭취입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 과자, 빵, 케이크 같은 걸 자주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이게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68세 박모 어르신은 매일 탄산음료를 2캔에서 3캔씩 드셨대요. 달고 시원해서 습관적으로 드셨는데 어느 날부터 손등에 검버섯이 우후죽순처럼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니 혈당이 높고 중성지방 수치도 높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탄산음료부터 끊으라고 하셔서 물로 바꾸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 몸이 가벼워지고 3개월 후에는 혈당과 중성지방이 모두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6개월 후에는 검버섯도 눈에 띄게 옅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수면 부족입니다. 밤늦게까지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수면 부족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충분히 주무시지 않으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호르몬 불균형이 생기고 피부 재생이 제대로 안 됩니다. 늦어도 밤 11시 30분 이전에는 주무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모아서 정리해 볼게요. 검버섯이 있으면 반드시 병원에 가봐야 하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세요. 검버섯 자체는 양성 질환이라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갑자기 크기가 커지거나 색이 진해지거나 모양이 불규칙해지거나 가려움이나 통증이 있다면 피부과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아요. 드물게 피부암과 혼동될 수 있거든요. 또한 6개월 사이에 검버섯이 급격히 늘어난다면
간 건강 검진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레이저 시술로 제거하면 안 되나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레이저 시술은 검버섯을 빠르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다시 생길 수 있어요. 64세 최모 어르신은 레이저로 얼굴의 검버섯을 제거하셨대요. 처음 3개월은 깨끗했는데 6개월 후에 다시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세요. 알고 보니 여전히 술을 드시고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셨더라고요. 결국 식습관을 바꾸시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셨더니 더 이상 생기지 않으셨답니다. 레이저 시술을 받으시더라도 반드시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함께 개선하셔야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검버섯이 없어지나요? 이것도 자주 받는 질문이에요.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이 있고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타민C만으로는 부족해요. 비타민C는 수용성이라서 몸에 오래 머물지 않고 배출되거든요. 과다 섭취하면 소화불량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고요. 비타민C는 하루 500mg에서 1000mg 정도가 적당하고 음식으로 섭취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검버섯이 유전인가요? 부모님께 많으시면 나도 생기나요? 유전적 요인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건 맞습니다. 부모님께 검버섯이 많으시면 자녀도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유전이 전부는 아닙니다. 생활 습관과 식습관, 환경적 요인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유전적 소인이 있더라도 젊었을 때부터 건강 관리를 잘하시면 예방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핵심만 간추려서 정리해 드릴게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3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 간부터 챙기세요. 검버섯은 피부 문제가 아니라 간 건강의 신호입니다. 간이 건강해야 몸속 독소가 배출되고 피부도 깨끗해져요. 술을 줄이시고 가공식품을 피하시고 간에 좋은 브로콜리, 당근, 녹차를 꾸준히 드세요. 둘째, 음식은 약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5가지 식품, 브로콜리, 당근, 블루베리, 녹차, 토마토를 매일 조금씩이라도 드세요. 이 식품들이 여러분의 몸을 안에서부터 치유합니다. 셋째, 증상을 기다리지 마세요. 검버섯이 생기기 시작했다면 그건 이미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예요. 더 늦기 전에 지금 당장 생활 습관을 바꾸시고 건강 관리를 시작하세요.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 친구, 지인분들과 꼭 공유해주세요. 건강은 혼자만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질문을 남겨주세요. 함께 소통하면서 더 건강해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의학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저는 수년간 다양한 의학 논문과 임상 연구 자료들을 분석해서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가 개인의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검버섯이 갑자기 크기가 커지거나 색이 진해지는 경우, 모양이 불규칙하고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가려움증이나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피부과 진료를 받으세요. 또한 간 건강과 관련해서 만성 피로, 소화불량, 복부 팽만감, 황달, 복통 같은 증상이 지속된다면 내과나 소화기 내과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검버섯이 단순한 피부 노화가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라는 걸 배웠습니다. 근본 원인은 간 건강, 혈관 건강, 호르몬 불균형, 만성 염증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걸 해결하는 열쇠는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과 생활 습관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죠. 건강한 몸은 작은 습관에서 만들어집니다. 어떤 분은 나이가 들면 다 그렇지 뭐라고 말씀하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70대, 80대에도 건강하고 맑은 피부를 유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꾸준한 관리예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아무리 먼 길이라도 한 걸음씩 걸어가면 결국 도착하게 되어 있어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지키는 겁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꼭 실천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